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도함수 활용입니다. 도함수 활용 별거 없어.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 없는 거 하는 거야. 앞에 방금 지금 문제 푼 게 방정식이고 이제부터 풀 게 뭐니? 세 글자. 부등식이야. 잘 봐, 필기.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 부등식 편입니다. 도함수 활용. 부등식 편이야. 자, 너희가 대답을 할 수 있어. 충분히. 일단 물어본다. 함수 fx가 함수 gx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함수 fx가 함수 gx보다 뭐하다는 것? 그럼 이런 거야. 마치 맨날 하는 거. 우리 반이 저 옆반에 있는 애들보다 다 키가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아이가 옆반에 있는 모든 아이보다 키가 뭐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크다는 거. 그럼 물어보자.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뭐한 아이가? 작은 아이가 최소값이. 옆반에서 키가 제일 뭐한 아이보다? 큰 아이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돼. 끝! 이게 다야. 그럼 결국 부등식이라고 하지만 함수의 최대 최소로 접근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풀면 이 함수는 누구 값을 구해야 되고 이 함수는 그럼 최대 최소를 2개 구해야 되잖아. 이게 귀찮지. 그래서 부등식은 끝을 0이라고 두는 거야. 끝을 뭐라고 두자? 0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다 넘겨. 이렇게 되겠지? 너희들 물어보자. 지금 0보다 크다야 작다야? 크다를 보여주고 싶어? 그럼 난 이 전체의 무슨 값을 물어볼 것 같아? 최소를 물어보겠지. 그치? 최소가 0보다 크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근데 만약에 여기가 0보다 작다야. 얘들아 지금 봐봐. 0보다 크다야 작다야? 그럼 뭘 구할까? 최대를 구하겠지. 그래서 그 최대가 0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결론. 얘들아, 도함수의 활용 무슨 식? 결국은 최대 최소로 접근한다. 뭘로 접근한다고? 최대 최소로 접근해. 결국은 함수의 최대와 최소로 접근한다는 게 핵심이야. 끝. 이거 이해가요 지금? 단 최대 최소를 2개 구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보통 2항에서 한쪽만 구한다. 이해가죠? 오케이. 끝. 이게 내용이 다야. 너무나 상식적인 거 한마디만 더. 일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 어떻게 구해?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잘란다. 끝. 이게 다야. 그치? 갑시다. 바로 밑에 x값 범위가 1부터 3일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 얘들아 0보다 크다를 보여달래 작다를 보여달래? 그럼 난 이쪽 함수에 뭘 구할까? 최소를 구하겠지. 끝. 이거 이해가? 저기 앞에 범위 보여줘. 나 쟤는 fx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f'x 갑니다. 미분을 때리면 3x의 제곱 빼기 12x고 얘가 0 되는 점 찾겠죠? 그럼 3x로 가볍게 묶이면서 x-4가 0 되는 점. 그럼 x는 0 또는 4가 되겠지? 물어보자. fx 몇 차식? 최고차항 양수입니다. 극점이 2개네. 그럼 그래프는 평범한 그래프죠.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 이해가?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4. 잘 봐. 거의 조건만 사. 여기 0이고 이게 얼마? 그럼 요 가운데가 얼마니? 2고 요 극대 라인과 접하는 요 라인이 얼마니? 6이고 극소 라인과 접하는 요 라인은 얼마다? -2. 여기까지 그냥 물 흐르듯 나오는 거야. 비율 관계 통해서. 자, 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래?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보는 겁니다. 1부터 3. 1이면 요 사이 어딘가 있을 거고 3이면 요 사이 어딘가 있겠지. 이거 이해가? 그럼 누가 봐도 언제가 최소야? 3일 때가 최소지. 이거 이해가? 자, 그럼 3을 구합시다. 일로 와. 오케이, 알았어. F3을 구해야겠구나. 그럼 3을 대입하면 27 빼기 9, 6에 54 플러스 K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같아도 돼. 3의 는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앞에 봐. 쌤, 여기 는 없는데 는 왜 붙여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는 0이라는 건 봐봐. 여기가 3이지. 3을 넣었더니 0이라는 건 여기 축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난 3의 는이 있어 없어? 저 범위에서. 그럼 그 앞을 보면 축보다 어디 있겠어? 위에 있다고. 얘가 딱 는 거 만나도 상관이 없다고. 얘들아 잘 봐. 축이야. 잘 봐. F3이 0이라는 건 3을 넣었을 때 딱 0이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3이 는이 있어 없어? 3에선 축보다 위에 있지 않아. 근데 3 앞에선 축보다 어디 있어?
그래, 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3에서 0이 돼도 된다고. 절대 잊지 마. 아, 쌤, 능이 없는데 왜 붙여요? 하지 말라고.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그럼 끝난 거야. 얘 정리하면 K는 누구보다 커 나갔다? 27.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답 5번하고 끝나겠지. 이해하죠? 오케이. 차분히 할만합니다. 결국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별거 없어. 우리 배운 거 그냥 가지고 푸는 거야. 오케이. 한 문제 더 갈게요. 밑에 675번 갑니다. 하나 더 가자, 하나 더. 어렵지 않아? 갑니다. 자, x값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인데, 얘들아, 방정식이면 k가 한쪽에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 근데 부등식이면 끝에가 모인 게 편하다? 연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게 편하다는 소리야. 그럼 나 이거 할 때 k를 그냥 싹 모여버리자. 이항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자. 그게 더 심플할 거야. 지울게. 똑같이 갑니다. 나 저 k까지 이항한 i를 fx라고 두겠습니다. fx는 x, 4x의 3승. 다 있을게. fx는 4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k가 됩니다. 자, 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0보다 크다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최소야, 최대야? 최소를 궁금해하는 거지. 당연히 미분. 실제 미분을 하게 되면 12x 제곱이 되고 빼기 6x가 되고 빼기 6이 되고 얘가 0 되는 점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x 제곱이 되고 빼기 x가 되고 빼기 1이 되고 얘가 0 되는 점 찾는 거고요. 이거 2x고 이거 x고 이거 1과 1이고 마이너스 밑에다 줘야 되고요. 그럼 식이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물어보자. 제 몇 차 함수입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그래프가 명확해. 극점 두 개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치? 그치? 3차 함수 극점 두 개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야? 1이야. 됐지? 비율관계 굳이 안 쓸게. 나 범위가 누구부터 보는 거니? 잘 봐. 비율관계를 써도 되고 그냥 풀어도 돼. 그냥 내가 비율관계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게. 마이너스 1은 얘보다 더 어디 있겠어? 왠지 근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최소가 될 수 있는 데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야?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1. 정확한 위치 모르지? 둘 다 구해봐. 둘 다 뭐 해보라고? 구해봐. 누가 더 낮은지 해보자. F한테 마이너스를 넣어봐. 실제로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 4, 마 3, 풀 6, 풀 K가 되니까 이거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 K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그냥 1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1도 넣어보면 4 빼기 3 빼기 6 빼기 K가 돼. 잠깐만. 이거 지금 마이너스 K지, 그치? 1 넣으면 마1 넣으면 마 4, 마 3, 풀 6 마이너스 K입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4 빼기 3 하면 1이지.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지. 그럼 누가 더 작니? 1, 그치. 얘가 더 작지? 그럼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그 최소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넘기면 K는 작거나 같아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5 하면서 끝나는 거라고. 결국 다 최대 최소야. 그냥 그래프 문제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문제를 볼 텐데요. 잘 봐. 풀지 않고 그냥 요건 말만 할게. 얘들아. 잘 봐, 잘 봐.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다음이 성립해야 돼. 물어보자. 여기서 물어볼게. 여기만 봐봐. 얘가 0보다 뭐하거나 뭐하다는 거 보여달래? 그럼 무슨 값을 찾을래? 최소를 찾겠지? 여기선 최소를 찾아서 0보다 커나 같다를 보여줄 거야. 그치? 두 번째 거 가자. 두 번째 거. 얘는 K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의 무슨 값을 찾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최대값이 누구보다?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게임 끝. 굳이 0으로 안 바꾸고 풀겠습니다. 이거 이해가지? 하지 않을게. 이거는 최소값 찾아서 0보다 커나 같다. 최대값 찾아서 1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K값 범위 나올 겁니다. 이거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풀진 않을게요. 내용 똑같아서. 그 밑에 갑니다. 78번. 자, 수능엔 안 나와. 단 내신에 나올 수 있어. 매우 유치한 문제. 초등학교 경제 상식 같은 문제 그냥 갑니다. 싹 지울게.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불품을 시내에서 X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어져. 그러니까 비용이란 말 알지? 내가 돈을 내는 거야, 비용은. 그치? 근데 봐봐.
이때 배달 요금으로 요만큼을 받아. 내가 받는 돈이 이만큼이야. 내가 내는 돈이 이만큼이고 받는 돈이 이만큼인 거야. 마지막 밑줄.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그럼 뭔 뜻일까? 배달 요금과 비용 차원 생각하면 뭐가? 요금이, 내가 받는 요금이 내가 내는 뭐보다? 비용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손해는 안 보겠지. 또이 말이 좀 그렇지만 같아도 손해는 안 보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그럼 저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로 와. 그럼 바로 갑니다. 요금 2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가 비용 180x 플러스 450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풀면 끝. 부등식이지. 얘 최소 찾고 얘 최대 찾는 거 그지 같아. 그래서 얘를 다 모여버려라. 넘겨서 최소값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뒤에는 숙제할 때 한번 해봅니다. 이거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괜찮지? 라스트 유형 8번까지만 하고 딱 쉬겠습니다. 유형 8번 바로 간다. 6, 7, 9번 여기까지 하고 쉽게. 봐봐. 쉬워서 다 똑같아.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뭐한다? 성립. 끝났네. 부등식 성립 문제야? 물어본다. 얘의 최대를 찾을 것 같아? 최소를 찾을 것 같아? 끝. 다음 범위가 모든 실수인가? 그래프 전체를 다 보는 거 말고는 없어. 난 쟤를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를 만들자. 즉 4x의 3승 플러스 4k 3승 얘가 0 되는 점. 맞아요 지금? 4로 약분하면 x의 3승 플러스 k의 3승이 얼마? 0 되는 점. 괜찮지? 인수분해 기억나지? 3승 더하기 3승 어떻게 돼? x 플러스 k. 그 다음이 x 제곱 마이너스 k x 플러스 k 제곱이야. 지금 나 인수분해 한 거야. 그치? 이때 포인트. 이때 너희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x값 얼마 나오니? 얘들아 여기 2차식인데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그럼 뭘 사용해 봐라.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사용해 봐라. 근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뭘 사용해 봐라. 판별식 쓰는 거야. 판별식 써볼게. b 제곱 마이너스 4ac네. 뭐야 그럼 마이너스 3k 제곱이니까 0보다 작은 게 자명하지. 여기서 근이 생겨 안 생겨? 그럼 근이 딱 몇 개 있는 거니? 물어본다. 최고차이 양수인 4차 함수야. 근데 근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몇 개밖에 없어. 그럼 어떤 모양새처럼 생긴다? 그치 2차처럼 생기는 거야. 끝. 하나밖에 없잖아 극점이. 원칙상 감소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k 딱 찍고 그냥 올라가는 말로 끝이라고. 여기 마이너스 k라고.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언제겠어? 마이너스 k. 끝. 최소값은 f한테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값이고 그 값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지금? 이거 연산 끝까지 할게. 요거 좀 가져오자. 일로 와. 저걸 놓을게. f 마이너스 k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저기다가 k의 4승 마이너스 k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4k의 4승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 이해가?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3k의 4승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k 4승 빼기 1이 그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쵸? 잘 봐라 이거. k 4승은 2승의 제곱인 거지. 그럼 쟤는 k 2승 플러스 1과 k 2승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내가 끝까지 푸는 이유가 있어. 이따 물어보자. 너희 바보 아닌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 그 다음 전개할 때 어떻게 해? 5로 양변을 뭐하니? 그럼 x고 여기 0이고 부동은 밖에 안 바뀌어. 얘는 확실한 양수니까 그래. 얘 보여? 저거 확실한 무슨 수야? 그래 똑같은 거 아니야? O 있으나 J 있으나 지워버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봐준 거야. 다시 인수분해. 다시 인수분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값 마이너스 1부터 K는 어디까지가 된다? 1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해가죠? 이런 디테일 계산은 봐줘야 돼. 유나 어디가 막혀? 제곱 빼기 1 인수분해 한 거고 합차 쓴 거야? 넘어가 봐. 넘어가 그 다음. x만 남으려면 5로 뭐 할래?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얘 확실한 양수지? 지웠잖아. 똑같은 거라고 양분을 하면 얘 가지 지금. 저건 저 연산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9번 하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기본 문제까지만 오늘 딱 보겠습니다. 오케이.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지금 31분이니까 40분에 할게요. 오케이. 자, 유형 9번이랑 뒤에 속도 파트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유형 9번인데 새로운 게 전혀 없어.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냥 앞에 배운 거 그대로야. 단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682번 갑니다. 요거만 봐봐. fx 보이고 gx 보이죠? 여기만 밑줄, 여기만 밑줄.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어디에 있다? 위쪽에 있다. 얘들아,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건 식으로 따졌을 때 더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그냥. 그럼 얘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즉 x 4승 플러스 2x 3승 빼기 x제곱 마이너스 9x가 fx가 gx 2x 3승 플러스 5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a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단 항상이라는 말 보여? 그럼 얘가 뭐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끝. 풀지 않을 겁니다. 이거 방정식 패턴의 문제야, 부등식 패턴의 문제야? 부등식. 그럼 여기 있는 아이를 전부 다 뭐 한 다음에 이항해서 0으로 만들고, 그치? 왼쪽에 있는 아이의 최대를 구할까, 최소를 구할까? 최소를 구하면 게임 끝. 이게 그냥 내용의 답니다. 풀진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잘 봐. 683번 넘겨서 685번 얘 별표. 잘 봐줘 얘들아. 얘 별표야. 내가 가는 길이 막히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 얘도 그런 문제인데 봐. x가 0보다 작을 때 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일반적인 부등식의 풀인 내가 최대 최소로 접근하라 그랬지. 잘 봐. 얘 넘긴다고 해도 k를 모르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냐? 봐봐. 넘겨서 최대 최소로 풀 수 있다 없다? 그럼 그냥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야. 다시 말해. 쟤는 그렇게 할게. 이 문제 포인트. kx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미분 때린 다음에 0 되는 점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등식 문제지만 근본적인 접근인 최대 최소로 접근이 불가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못 찾으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냥 양쪽 그래프의 기하적인 위치를 보는 거야. 양 그래프의 위치, 양 그래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끝. 이렇게 생각한다. 양 그래프라는 건 좌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물어보자.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몇 차 함수야? 이 1차 함수의 특징, 몇 콤마 몇을 지나니? y는 kx면 0,0을 지나고 k가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를 k 값 따라서 막 움직여. 근데 0보다 작을 때 얘가 얘보다 항상 어디 있으면 돼? 위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지? 난 이 왼쪽 그래프를 fx라고 하겠습니다. 쟤 그릴 거야. f'x 갑니다. 미분을 때리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얘가 연대의 점 찾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 되는 점.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 0 되는 점. 그럼 x가 마 3과 마 1이야. 괜찮아?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짓이야 지금. 대입하자. f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실제로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마이너스 27 하면 0이고요. f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실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플러스 6 하면 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괜찮아? 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잘 봐. 이렇게 있어요.
이게 0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그 값이 0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이 마이너스 4야. 3차 함수고 최고차항 양수야.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갈 때 원점을 지나게 돼 있어. 이렇게 올라가. 그래프가 좀 안 이쁘다. 이렇게 올라가. 이거 이해 가요 지금? 괜찮니? 이제부터 봐봐. 이 KX 그래프를 볼 거야. KX 그래프는 몇 콤마 몇을 지나? 0,0을 지나. 잘 봐. K 값 따라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움직여. 탄. X가 0보다 뭐 할 때만 보는 거니? 그치. 그럼 여기는 사실 그립이 안 돼. 이렇게만 보는 거야. 물어본다. 평평하면 기울기가 얼마? 0.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얘들아, 기울기가 0이면 KX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어디 있어? 위에 있거나 같이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근데 플러스여봐 항상 위에 있어 얘가? 안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여봐 항상 위에 있니? 있잖아. 여기만 보는 거라니까 우리는 되는 거라고. 이해가? 아 그러니까 기울기인 K가 0보다 작거나 뭐 하는 거 돼? 같은 것까지 되는 거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위에 내용 다시 봐줘. 책이 없지만 다시 얘기한다. 부등식은 최대치수로 접근하는데 그게 불가해. 왜? 한쪽 그래프의 최대치수를 구할 수가 없어. 다 넘긴 다음에. 그치? 그럴 땐 양 그래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라고. 지금처럼. 다시 봐. 나 0보다 뭐 할 때만 보는 거라고. 여긴 그래프 없는 거야. 기울기가 0이야 위에 있어. 기울기가 음이야 위에 있어. 기울기가 양이야 위에 있지 않잖아. 이거라고. 그래프를 확인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제 유형 10번 갑시다. 오늘 마지막. 필기 좀만 해줘. 여기가 미분에서 제일 쉬워. 가장 쉽다. 딱 3개만 병리하면 돼요. 잘 봐. 근데 웃기지만 진짜 쉬운데 시험에는 꼭 나와. 수능에서도 한 문제는 낼 겁니다. 올해 수능도 아마 한 문제 나올 거야. 오케이. 공간이 좀 있을 겁니다. 필기 좀만 하자. 잘 봐. 처음에 내가 위치와 속도와 과속도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위치가 있어. 그 다음 여기 속도가 있고요. 마지막 가속도가 있어. 이들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야. 되게 심플해.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끝! 이 관계성은 꼭 기억할 것. 얘 같이 지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간다는 거야. 괜찮지? 그 보통 속도를 V라고 많이 쓰고 가속도를 A라고 많이 써요. 네, 몇 가지만 더 하자. 얘들아 잘 봐. 속도가 0이 되는, 속도 V가 0이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 이 표현들을 좀 주목해 줄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쟤는 속도가 0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인식할 줄 알면 돼요. 이해가? 자, 속도가 0이 되는 표현들이 있어. 제일 잘 나오는 거 첫 번째 정지. 너무 당연하지 않니? 정지하면 속도가 얼마야? 0. 두 번째 하이라이트.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잘 봐. 물체가 왔다 갔다 막 움직이지. 또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 물체가 뭐가 바뀐다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 향이 바뀔 때. 뭔 소리냐? 잘 봐. 상식. 내가 앞으로 막 뛰어가. 희재야, 내가 갑자기 뒤로 뛰니? 뒤로 뛰기 직전에 얘는 뭐 하겠어?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속도는 뭐가 된다? 0이 돼. 정지하니까.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게 있어. 뭐냐면 나 돌을 위로 던지면 돌이 계속 올라가니? 올라가다가 최고 정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 뭐해져?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으면 운동 방향이 뭐 한다? 바뀌어. 그래서 위로 던진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위로 던진 거야. 그치? 최고점 도달. 위로 던진 물체가 최고점 도달. 이러면 V가 0이 되는 거야. 이런 건 기억해 줘야 돼. 괜찮지? 그 다음에 마지막 상식 하나만 얘기하자. 얘들아, 보통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가 다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뭐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물어보자. 시간을 보통 T라고 많이 쓰거든? 시간 T는
철학적이다. 음수값이 있을까 없을까? 시간은 음수가 없다. 시간을 뒤로 못 돌려. 타임머신이 없어. 시간은 무조건 양수라는 거 인지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 얘랑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는 거 알아? 속력이란 말도 있어. 디테일하게 물리를 하진 않을게요. 기억해.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 속도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해. 그러니까 뒤로 뛰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속력은 기억해. 물리에서 스칼라 M이라고 해서 방향성이 없어. 그럼 뭐만 있다? 크기만 있어서 얘는 절대값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만 가능해.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속도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써라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얼마 써야 돼? 그냥 10을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상식 정도는 기억해 달라고. 이해가지? 오케이, 문제 풀자. 첫 번째. 687번 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갑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여, X축 위를 움직여.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집니다. 위치가 주어져. 드는 생각,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저 T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T한테 3 넣으면 3일 때의 위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갑니다. 출발로 다시 밑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참고로 뭐뭐하는 순간, 뭐뭐할 때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봐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거는 그때 시간을 얘기해 달라는 소리야. 뭘 얘기하라고? 그때의 시간을 얘기한 다음에 그 시간에서의 뭘 얘기하라? 속도를 얘기하라는 소리야.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돼 있어. 나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저 위치가 뭐가 될 때를 말하는 거야.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야. 그치? 위치가 0이 될 때, 즉 x가 0이 될 때 t를 찾으라는 소리야. 먼저 뭐뭐 할 때 그럼 그때 시간을 찾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지 지금? 이게 0이야. 원점을 지날 때니까 이거 이해가지? 그럼 0은 t로 묶으면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4가 되고 t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t 값이 0 또는 2가 되는데 0에선 출발을 아직 안 한 거니까 원점을 지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언제다? 2가 되는 거라고. 근데 나 그때의 뭘 얘기하라고? 속도를 구해야 돼. 속도 V는 저 위치 X를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위치를 미분하면 3t제곱 빼기 8t 플러스 4야.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는 거지. 따라서 V 하고 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속도한테 2를 대입하는 소리야. 그러면 4, 3, 12 빼기 16 플러스 4가 되지. 그러면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어렵지 않지? 할 수 있어야 돼. 괜찮죠 지금? 오케이. 뭐 나머지들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하나 넘겨서 691번 갑니다. 691번. 자, 별표 하나 쳐요. 말이 좀 많아. 근데 그냥 해석해서 약간 물리야 물리. 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근데 얘들 봐봐. FT에서 GT를 뭐 했니? 그럼 얘네 둘의 위치의 차를 말하는 거야. 위치에 뭘 말한다고? 차를 말하는 거야. 그 시기 이래. 뭐라고 돼 있냐면 1일 때 PQ가 처음으로 뭐 한다? 얘들아, 둘이 만난다는 말은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지. 그럼 위치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지. 그치? 위치 차이가 없는 거니까 첫 번째 포인트 t가 1일 때 저기다 대입해보면 2 빼기 9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구나. 첫 번째 식입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넘기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7.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두 번째, 그때의 속도가 뭐한다? 같았어. 그때의 속도가 뭐했다고? 같았습니다. 속도가 같았어. 그럼 속도는 위치를 뭐 해야 돼? 그럼 똑같지 않아? 얘 미분한 다음에 1 넣어. 그럼 그게 각자의 속도지. 근데 같으면 속도의 차가 얼마여야 돼? 0이 돼야지.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1 넣어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거 이해가? 쉽게 미분한 뒤 t한테 1을 대입해. 이런 뜻이야. 미분합시다. 미분을 하면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a입니다. t한테 1 대입하자. 그러면 6 빼기 18 플러스 a입니다. 얘가 제로가 돼야 돼. 이거 이해가? 그럼 a 값이 얼마니?
12가 돼. 그치? 여기까지 나온 거야. 참고로 A가 12면 B는 얼마나 소리야? B는 마이너스 5란 소리지. 괜찮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간다.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 나왔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순간, 뭐뭐 하는 시각. 그러니까 속도가 다시 같아져. 즉, 요 미분된 i가 뭐 될 때? 0 될 때의 두 점 사이에 뭘 물어본다? 거리. 오케이. 마지막 갑시다. 요 i. 요게 속도지, 그치? 속도가 다시 같아져. 제가 0이 될 때. 즉, 6t제곱 빼기 18t. 아까 a가 플러스 12였어. 얘가 0이 될 때야, 그치? 그러면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t-1과 t-2가 0일 때 t 값은 1 또는 2일 때지. 다시라 그랬어. 아까 1일 때 만난다고 했잖아. 그럼 다시 만나는 건 몇? 2일 때. 그때 둘 사이에 뭘 물어본다? 거리. 그럼 이때의 거리야. 끝났지. 여기다 그냥 얼마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2 대입하면 마지막에 2, 8, 2, 16. 2 대입하면 4, 9, 36. 2 대입하면 플러스 2a. 그 다음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 a가 12니까 플러스 24. b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들아, 거리라는 개념도 음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럼 정답 뭐라고 써야지? 맞아. 1 이렇게 써야지. 그치? 너와 나의 거리 1 이런 거야. 괜찮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가봅시다. 밑에 제목이 뭐니? 가속도 체크. 거의 똑같아서. 얘는 속도를 한 번 더 뭐 하는 거다? 미분. 그게 내용상 다야 그냥.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가장 쉬워 미분해서. 그러니까 표현들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막 문제를 꼬지도 않고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도 않아 여기서는. 오케이. 그럼 바로 갑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또 자르자. 위치가 주어져. 봐봐. 속도가 4인 순간 나왔네. 그때 뭘 물어보는 거야? 가속도를 묻는 겁니다. 이거 얘가. 그럼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순간, 뭐뭐 하는 시각, 그럼 그때 시간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지워두세요 이거. 그럼 갑시다. 속도가 4일 때, 그럼 미분된 i가 4가 될 때를 찾는 거지? 바로 가자. x의 프라임 즉 v가 6t 제곱 빼기 6t 빼기 8이 얘가 4가 될 때를 말하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그치? 속도가 4가 될 때 이런 뜻이야. 그치? 정리하자. 6t 제곱 빼기 6t 빼기 12가 0이 되고요. t 제곱 빼기 t 빼기 2가 제로가 되고 t 마이너스 2랑 t 플러스 1이 제로가 되고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나 아까 말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 시간이 마이너스 1도 나오고 얼마도 나왔어. 근데 시간은 모일 수는 없다고? 음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얘는 버리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를 말해? 2일 때. 그때 속도가 4가 되고 그때 뭘 물어보니? 가속도. 가속도면 이 속도 자체를 한 번 더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이거 이해가? 속도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해 a 가속도입니다. 그럼 쟤는 12t 빼기 6이 되지. 근데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가속도니까 a를 구하자. t한테 2를 넣어서. 이거 이해가 지금? 그럼 2를 대입하면 24 빼기 6이니까 얼마가 된다? 18한테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치 문제들?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가장 쉬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케이. 자, 오늘 유형 10 우선 2번까지 좀 볼게요. 오케이. 12번 갑시다.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냥 처음에 필기한 게 내용이 전부 다야. 12번 한번 갑시다. 오히려 편하다. 읽을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뭐가 주어져? 위치. 또 위치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야. 그 다음 갑니다.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꿔.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는 점이 몇 번 나타나? 2번 나타나. 이제부터 가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뭐뭐 할 때 시간 찾는 거야. 위치를 각각 A, B라고 불러. 그때 A, B 사이에 뭘 물어보는 거야? 거리. 참고로 둘 사이 거리를 알려면 각각의 뭘 알아야 돼? 위치를 알아야 돼. 이거 이해가지 지금?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위치를 잡으라는 소리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괜찮니?
그럼 봐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적으로 뭐가 0이 된다고? 속도가 0이 된다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속도는 0이 된다고. 이거 이해가지? 그럼 x를 미분합시다. 그럼 v가 되겠지. 그러면 3t제곱 빼기 12t 플러스 9 얘가 0이 될 때 찾는 거야.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이 0이 될 때 찾는 거고, t-1과 t-3이 0이 될 때, t가 1 또는 3이 될 때를 말합니다. 이거 이해가요? 이해가지? 그럼 나는 이때의 위치도 잡고 이때의 위치도 잡아보라는 소리야. 그럼 가자. 1일 때의 위치 좀 잡을게. x한테 1을 대입해. 이런 소리야. 그쵸? x한테 1을 대입하면 실제로 1 빼기 6 더하기 10이지. 그럼 4입니다. 이해가요 지금? 운동방향을 바꿀 때 3초일 때도 위치를 잡을게. 3을 대입합시다. 3, 3, 3, 27. 9, 6에 54. 플러스 27 하면 얘는 0이 되네. 이거 이해가? 그럼 하나의 위치는 4고 하나의 위치는 0이지.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끝. 전혀 안 어려워. 그럼 준다고 문제를.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여기도 상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700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안 어려워. 실제로 수능에서도 4점 문제로 나오는데 맞출 수 있다. 누구나 이거는. 공부하면 그냥 누구나 맞출 수 있어. 4점 문제 나오더라도. 봐봐. 똑같이 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또 자를게. 드는 생각. 위치가 주어지면 미분해서 속도,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이제 그 다음 갑니다. T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때 위치가 3이다. 잘라줘. 여기까지만 해석할 거야, 얘들아. 얘들아,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 그리고 위치가 얼마래? 운동 방향을 바꿔. 그럼 무슨 뜻이라고? 속도가 0이란 소리라고. 즉, V한테 1을 대입하면 0이란 소리라고. 이거 이해가? 그리고 그때 위치가 3이야. 즉, X한테 그냥 1 대입하면 3이야. 이런 뜻이라고. 이거 이해가지? 뒤에 풀어낼 거 있다가. 그 다음 계속 갑니다. T가 1 이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또 나왔어. T가 1 이외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뭘 물어본다?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꿔. 즉 V가 0이 되는 점이 1 말고 더 있나 봐. 그 점을 찾아. 그 시간을 찾아. 그걸 뭐에다 대입해? 가속도에 대입하는 소리야. 이거 이해하지? 해석하자 이제부터. 요거부터 가자. V를 구합시다. 그러면 V는 제 미분하면 되니까 6t 제곱 플러스 2mt 플러스 n이야. 이거 이해가? 1을 대입하자. V1을 대입하자. V1을 대입하면 6 플러스 2에 플러스 n. 그 값이 얼마가 된다? 0. 그러면 2m 플러스 n이 얼마다? 마 6이야.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와. 괜찮아요 지금? 얘도 대입하자. 이건 그냥 x한테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 플러스 m 플러스 n 플러스 3이 얘가 3이야. 그러면 m 플러스 n이 얼마다?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럼 둘을 그냥 뭐 하자? 연립하자. 위에서 밑에 거 뺄게요. 위에서 밑에 거 뺄게. 위에서 밑에 거 뺄게. 최종. 위에서 밑에 거 빼면 m 6 마이너스 6 빼기 2니까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거 이해가? 그럼 m이 마이너스 4면 n은 얼마가 된다? 그대로 2가 되겠지. 괜찮지? 이제 마지막 가는 거야. 자, 요거 합시다. 다시 v 한 번만 더 쓸게. 그러면 6t 제곱 플러스 m이 4니까 이게 마이너스 8t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0 될 때. 맞아요 지금? 정리하자. 3t 제곱 빼기 4t 플러스 1이 0 될 때. 맞죠 지금? 인수분해. 3t 빼기 1과 t 빼기 1이 0 될 때. 그럼 t가 얼마 아니면? 3분의 1 아니면 얼마니? 3분의 1 또는 얼마야? 1일 때. 근데 1 이외라고 했지? 그럼 1 말고 누구? 그 가끔 그럴 때도 있다. 봐봐. 지금 보면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몇 번 나왔어? 속도가 0 되는 점이 몇 번 나왔어? 근데 가끔 문제 보면 처음으로란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언제가 더 빨라? 3분의 1일 때. 뭐 두 번째로 그럼 언제야? 1일 때. 이렇게 말을 줄 수도 있어. 그때 뭘 물어본다? 가속도를 물어봅니다. 그럼 가속도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그치?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하자. 그러면 12t 빼기 8이 되고, 난 그 가속도한테 얼마를 대입해? 3분의 1 대입하는 거지. 3분의 1 대입하면 얼마니?
4 빼기 8. 얼마? 마 4. 가속도 음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지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시간 되는 데까지는 할게. 괜찮지, 얘들? 안 어려워. 그 다음 가면 13번 갑니다. 13번. 701번 가자. 요거 하고. 안 어렵습니다. 문제 있는 그대로야. 봐봐. 정자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인 거리인데 그냥 말만 복잡해. 그냥 읽으면 돼. 갑니다. 지울게.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거리도 기억해. 위치랑 같은 개념이야. 위치가 위아래면 거리는 앞뒤. 근데 같은 개념인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똑같은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열차가 이렇게 달려. 이다 브레이크 밟는다고 기차가 바로 서니? 브레이크 밟으면 쭉 밀리지. 무거우니까 그거야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쭉 밀린 거리라는 거야. 이해가지? 이제부터 간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밑줄 정지할 때까지 뭘 구하라? 움직인 거리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이다 정지 나왔어. 진짜 쉽다니까. 정지 나왔어. 정지. 달리는 물체가 정지. 그럼 이때는 뭐가 0이 돼? 당연히 속도가 0이 되지. 뭐 거의 할 게 없어. 얘 속도가 0이 된다고. 당연하죠 지금? 그럼 바로 갑시다. 저 거리를 미분합시다. V를 구하겠다는 거야. 정지 때문에. 그치? 그러면 12t. 12 빼기 0.8t입니다. 이해가? 난 얘가 뭐 될 때를 찾는 거야? 0 될 때를 찾는구나. 0.8t면 10분의 8이지. 그럼 얼마니? 5분의 4t가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t는 저 12한테 얼마를 곱한다? 4분의 5를 곱하지. 그럼 얼마? 15일 때야.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쫙 미끄러지고 몇 초가 지났을 때 15초가 지났을 때 딱 쓰다는 소리야. 근데 그때까지 뭘 구하래? 움직인 거리가 그냥 이거 아니야? 근데 t한테 얼마 넣어라? 15 넣으면 그게 움직인 거리라고. 그래서 최종 따라서 저 vx한테 15를 넣으라는 소리네. 이렇게. 그럼 12 곱하기 15 빼기 0.4 곱하기 15의 제곱이 됩니다. 끝. 계산 안 할 겁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쭉쭉 푸는 이유는 할 게 없어서 그래. 그냥. 오케이. 마지막 14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괜찮죠? 오늘 마지막 문제 14번. 얘도 대표 문제만 딱 볼 거야. 봐봐. 제목이 써 있어. 물체를 어디로 던졌다?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 하자. 물체를 어디로 던진다고? 그럼 물체가 위로 쫙 올라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 떨어지게 됩니다. 최고점에 도달하면 물체가 운동 방향을 뭐 하게 돼? 바뀌게 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속도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거. 나 그런 애 봤어. 야, 돌이 땅에 떨어지면 속도가 0이니? 돌이 땅에 떨어지면 속도가 0이야? 속도는 있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는 것 뿐이야. 속도가 있으니까 돌 맞으면 아픈 거야. 돌이 천천히 와서 맞으면 안 아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봐봐, 이제부터.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마지막 문제 오늘. 704번.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에 높이가 나와. 야, 높이도 위치야. 높이도 위치를 말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지? 제 위치야. 그럼 제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야. 근데 봐봐.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나왔어. 뭐뭐 했을 때 최고 높이 도달해. 최고 높이 도달하고 나면 운동 방향을 뭐 한다고? 바꿔. 즉 V가 뭐 될 때? 0일 때의 지면으로부터 뭘 구하라고 돼 있어?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바로 갑시다. 그러면 저 위치 H를 미분해야 속도 V가 되겠지. 그쵸? 미분을 하면 20 빼기 얼마가 되니? 10t가 돼. 난 얘가 뭐 될 때를 찾는 거야? 0 될 때를 찾아야지. 그치? 최고점 도달하니까. 그럼 t값 얼마 나와? 2가 나와. 끝났어. 그때 뭘 물어본다? 높이. 즉 그냥 h 물어보는 거라고. 끝났어. 따라서 h를 물어본다. 2를 대입해서. 그러면 20 곱하기 2 빼기 5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럼 이게 40이 되고 4, 5, 20이 되면 정답 얼마가 된다? 20이 돼. 이런 문제가 되겠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끝.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쉬워. 오늘 한 거 두 개야. 하나가 부등식, 또 하나가
속도. 머릿속에 어떻게 푼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부등식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건 다 넘겨서 최대 최소로 접근을 못할 때, 아까 그래프로 확인하던 거 기억나요? 그게 어렵지. 나머지는 다 쉬워. 해봐야 돼. 이렇게. 자,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 체크. A단계도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638, 643, 638, 644 센입니다. 센 638, 644. 꼭 A단계도 풀어줘. A단계 의미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 643이다. 정확히 할게. 3이야. 그 마지막에 변화율은 아직 안 한 거라서 괜찮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오늘 부등식 672번부터 706번 672706 672706입니다. 이거 이해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B 잠깐만 보겠습니다. 쌤 B. 쌤 B입니다. 저번 시간 숙제가 62번부터 85번까지였으니까 쌤 B는 86번부터입니다. 오케이. 뒤에 넘기면 3페이지. 77페이지 1번부터. 페이지 77페이지의 1번부터. 이해가죠,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몇 번까지니? 부등식 전이니까 26번까지. 아까 딱 질문한 문제들까지 다시 나올 거니까 풀어줘야 돼. 오케이. 요거 다음 시간 숙제고, 아까 우리 보충만 다시 정할게요. 유니 토요일날 6시. 유니 6시. 그 다음에 희재는 목요일날 끝나는 대로 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서연이는 토요일까지 확인하자. 안 되면 보충 다시 잡을 테니까. 다이어트 숙제? 오케이. 됐습니다. 숙제 밀리지 말고 하자. 이번 주에 밀린 것도 있으면 꼭 끝내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목요일이고 얘들아. 화요일이구나. 오케이. 목요일날 보충 있는 거랑 토요일날 보충 있는 거 확인해줘요. 오케이.